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과 중단원 학습 점검과 대단원 학습 점검을 풀어볼 거예요. 자, 모두 다 문제를 잘 풀어왔겠죠? 혹시 아직 풀지 못한 학생이 있다면 영상을 잠시 멈췄다가 문제를 다시 풀고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를 바로 볼게요. 쉬운 문제들은 쭉 넘어가고 도전 문제 바로 볼게요. 자, 다음 4개 요리수 중에 서로 다른 세 수를 택해서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를 구해야 되는데 가장 큰 수는 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우선 부호는 양수가 되겠죠. 그리고 양수 중에서도 그 절대값이 가장 크면 되겠죠. 그러면 가장 큰 수는 우리가 음의 부호가 몇 개 있어야 되죠? 그렇죠, 2개. 2개가 있으면 양수가 되니까 다 양수로만 쓰기에는 양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음수를 2개, 양수를 하나 넣으면 되겠죠. 우선 양수가 하나 필요하니까 0.5. 그리고 절대값이 큰 수를 들고 오면 되는데 절대값으로는 마이너스 9와 마이너스 3분의 7이 크니까 이렇게 가장 큰 수를 만들 수 있겠죠. 자, 반대로 가장 작은 수는 어떻게 돼요? 가장 작은 수는 일단 부호가 음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음수가 3개 나오거나 아니면 양수가 2개, 음수가 하나인데 지금 양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음수가 3개 나와야겠죠? 맞나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죠? 0.5는 2분의 1이니까 그리고 양수 그 계산 결과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절대값만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이 돼서 2분의 21이 되고 밑에는 결과값이 음수고 절대값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자 다시 내려가서 절대값을 이렇게 계산을 하면 2분의 얼마가 되죠? 63이 되겠죠.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9번 문제를 마치고 10번 문제를 바로 볼게요. 자, 지금 우리 친구들 문제 다 풀어봤으니까 바로 문제 풀이에 들어가도 되겠죠? 자, 효빈이의 점수를 한번 볼게요. 효빈이의 위치. 효빈이는 일단 가위를 내서 이겼어요. 그래서 가위로 2번 이겼으니까 2 곱하기 1, 바위로 3번 이겼으니까 2칸 올라갔을 거고 보로 1번 이겼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근데 지금 효빈이가 진 횟수는 어떻게 되죠? 효빈이가 진 횟수는 민재가 이긴 횟수겠죠. 왜냐? 비긴 경우가 없으니까. 민재가 이긴 개수는 2번, 2번에서 4번이니까 4번에 그리고 내려갔다는 거는 음수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민재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민재는 가위로 이긴 게 2번이니까 똑같이 1칸 그리고 바위로 이긴 경우는 없고 보로 이긴 경우가 3칸이죠. 근데 2번 이겼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리고 효빈이가 6번 이겼죠. 그렇기 때문에 민재가 6번 졌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 자,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여기 밑에다 쓸게요. 여기 칸이 부족해서 2 더하기 6 더하기 3 더하기 마이너스 4가 돼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죠? 7이 되나요? 9, 7이 되죠? 민재의 점수는 어떻게 되나요? 2 더하기 6 더하기 마이너스 6이 돼서 어떻게 되나요? 2점이 되겠죠. 됐나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과 대단원 학습평가를 풀어볼게요. 자, 선생님과 풀 문제는 쭉 내려가서 10번을 바로 볼게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모에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야 되는데 우선 계산은 우리가 네모 신경 안 쓰고 한번 해볼게요. 거듭 제곱이 있으니까 거듭 제곱 먼저 풀어줘야겠죠? 9분의 4 곱하기 네모 나누기 대신에 곱하기를 쓰기 위해서 선생님이 역수를 이렇게 해줬어요. 자, 그럼 모든 연산이 곱하기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선생님이 네모와 9분의 4의 순서를 바꾸어서 이렇게 계산을 해볼게요. 그리고 다 곱셈이기 때문에 결합법칙을 이용해서 뒤에 두 수를 먼저 계산을 해줄게요. 그러면 네모 곱하기 21분의 4가 뭐죠? 마이너스 7분의 1이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네모를 어떻게 구할까? 자, 우선 네모는 부호가 그렇죠. 음수여야겠죠. 양수면 절대 결과값이 음수가 안 나오겠죠.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숫자는 어떻게 될까? 분모는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분자의 4가 이렇게 약분돼야 되기 때문에 4가 와야겠고, 분자는 그렇죠. 21이 이렇게 사라지고 7이 남아야겠죠. 그러려면 3이 와야겠죠. 자, 그럼 검산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3분의 7 곱하기 20. 자, 잘못 썼죠, 선생님이. 마이너스 4분의 3 곱하기 빈칸 안의 수 21 곱하기 7이 21 곱하기 4가 과연 마이너스 7분의 1이 되는지. 요렇게 약분되고 요렇게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7분의 1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빈칸을 구해주면 되고요. 11번 문제 바로 볼게요. 항상 양수인 카드를 가지고 있는 학생을 구해야 돼요. 자, 준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지금 음수, 양수죠. 항상 양수를 가질 수 있나? 아니죠. A의 절대값이 더 크면 준서의 카드는 음수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A가 마이너스 5, B가 플러스 3이면 준서 카드는 양수가 아니기 때문에 준서는 아니죠. 하연이 한번 볼게요. 하연이는 항상 양수인 카드가 될까요? 자, 항상 하연이 같은 경우에는 음수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하연이가 이게 A가 음수고 B는 양수인데 사실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서 더할 수도 있죠. 그러면 더하는 두 수가 음수가 돼요. 그럼 항상 음수가 되겠죠. 맞나요? 얘는 항상 음수여서 항상 양수가 아니겠죠. 민호 한번 볼게요. 민호도 빼기를 빼는 수의 부호를 바꿔서 더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B가 양수, 마이너스 A가 음수가 아니라 양수가 되겠죠. 왜냐? A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A는 양수가 돼서 민호는 항상 양수가 되겠죠. 자,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지면 하나 예를 들어보면 돼요. B를 선생님이 10, A를 마이너스 5라고 들었을 때 B 빼기 A를 10 빼기 5로 할 수 있고 빼는 수의 부호를 바꿔서 더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15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항상 음수가 빼는 수의 부호를 바꿔 양수가 됐을 거고 더했으니까 양수에 양수 더하면 양수가 되겠죠. 민호가 되겠죠. 자, 지수는 어떻게 되나요? 부호가 다른 두 수의 곱은 항상 음수가 되죠. 자, 그리고 선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음수가 되죠. 그래서 항상 양수인 카드를 가지고 있는 학생은 민호가 되겠죠. 여기도 항상 음수. 선우도 항상 음수가 되겠죠. 쭉 올라가서 자, 12번 문제 바로 볼게요. 천의 약수 중에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는 수는 모두 몇 개인지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천은 인수분해를 하면 10의 세제곱이 되고 소인수분해를 하면 10은 2 곱하기 5의 세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으로 소인수분해할 수 있겠죠. 자, 소인수분해하는 방식은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편한 걸 선택해서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약수가 어떤 수의 자연수의 제곱이 된다. 그렇다는 거는 약수 중에 지수가 짝수인 걸 고르면 되겠죠. 자, 1. 우리 친구들이 1을 많이 간과를 하는데 1의 제곱은 사실 1이 되기 때문에 1도 되죠. 또 뭐 있죠? 그렇죠. 2의 제곱. 또 5의 제곱. 끝? 아니죠.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총 몇 개? 4개가 답이 되겠죠.
14번 문제 바로 볼게요. 지금 가로, 세로 높이가 12, 15, 18인 직육면체 모양의 일정한 모양으로 빈틈없이 쌓아서 한 정육면체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 이거의 특징은 뭐예요? 그렇죠. 이 정육면체 한 모서리의 길이는 가로의 길이의 배수도 돼야 되고, 왜냐면 가로가 이렇게 탁탁 맞아 들어가야 되니까 세로의 길이의 배수도 돼야 되고 높이의 배수도 돼야 되는 거예요. 배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공통으로 배수가 돼야 되는 거죠. 12, 15, 8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겠죠. 근데 그 중에서 한 작은 정육면체, 가능한 한 작은 정육면체를 구하려고 하니까 공배수 중에서도 어떤 거? 그렇죠.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12와 5와 8의 최소 공배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11을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 되고, 15를 소인수분해하면 3 곱하기 5, 8을 소인수분해하면 2의 세제곱이 되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2의 몇 승?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겠죠. 그래서 한 모서리의 길이는 얼마다? 120이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몇 장의 벽돌이 필요한지 한번 볼게요. 자,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런 정육면체를 우리가 만들었는데 이렇게 작은 직육면체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과연 몇 개인가를 찾으면 되는데, 가로로는 몇 개, 세로로는 몇 개, 높이로는 몇 개 들어간지 확인해서 그 개수만큼 곱해주면 몇 장의 벽돌이 필요한지 알 수 있겠죠. 가로 길이가 10이니까 총 10개가 들어가겠고, 가로로. 세로로는 15니까 150 나누기 15 하면 얼마죠? 120 나누기 15죠? 선생님 잘못했죠? 120 나누기 15 하면 8이 되겠죠. 이 10개는 120 나누기 10. 전체 120에 가로 길이 12. 자, 높이는 전체 길이 120에 높이 8이니까 얼마죠? 15가 되겠죠. 그래서 벽돌의 개수는 10 곱하기 8 곱하기 15가 되어서 얼마죠? 이게 1200개가 필요하게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쭉 내려가서 15번 문제 볼게요. 1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준점을 하나 잡아주면 되게 편해요. 그래서 어차피 가장 높은 건물과 낮은 건물의 차이를 물었기 때문에 그 건물이 몇 미터냐를 묻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점을 하나 잡아주는 게 편한데, 선생님이 건물 A의 기준점을 0이라고 둘게요. 자, 그럼 건물 B 한번 볼게요. 건물 B는 건물 A보다 5분의 43m 낮다 했어요. 그러면 낮으니까 빼준 위치가 되겠죠? 마이너스 5분의 43이 건물 B의 위치가 되겠죠. 자, 그럼 건물 C는 건물 B보다 2분의 21 높대요. 그러면 건물 B의 위치가 이런데 높으니까 플러스를 해줘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통분을 해주면 10분의 86 더하기 10분의 105가 되어서 얼마다? 19가 되겠죠. 10분의 19가 되겠죠. 건물 D 한번 볼게요. 건물 D는 건물 C보다 높이가 5m 높아요. 건물 C의 위치가 플러스 10분의 19니까 5m 높은 상태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10분의 19 더하기 10분의 50이 되어서 10분의 69가 되겠죠. 가장 높은 건물은 건물 D가 되고 가장 낮은 건물은 건물 B가 되죠. 건물 B가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0분의 69 빼기
5분의 43이 되고 계산을 하면 10분의 빼는 수의 보호를 더해서 통분까지 해주면 86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10분의 155가 돼서 약분을 하면 어떻게 되죠? 2분의 31이 돼서 건물의 높이차는 2분의 31 2분의 31m가 되겠죠. 자, 그러면 16번 문제 바로 볼게요. 자, 다음 계산 순서를 나열해지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거듭 제곱 먼저 풀고 괄호 안에 덧셈과 곱셈이 있으니까 곱셈 먼저 덧셈 하고 괄호 밖에 뺄셈과 곱셈이 있으니까 곱셈 하고 뺄셈을 하면 되겠죠. 자, 계산 순서를 이렇게 나열했으니까 계산을 하는 거는 우리 친구들이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해요. 자,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